안녕하세요.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흥구석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역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한번 나와 주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대선 전에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스라엘과 이러한 전쟁 리스크가 재차 부각이 되면서 장 초반에 역시 변동적인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구소유 같은 경우에는 우선 단기적인 변동폭이 존재를 하는 종목일 수밖에 없죠. 정세에 따라서 변동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 상승 원인과 또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무엇이 있을지 전반적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유가 흐름세를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좀 좋지 못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약세 이유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빠르게 차트 흐름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시작되고 나서 좀 강한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난 뒤에 현재 구간은 어떻게 보면 주가의 이 하방 모멘텀을 조금씩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매도 물량이 조금씩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장중에 이 정세적인 부분은 변동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전쟁 리스크가 갑자기 부각이 되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이 점심시간 이후로 이 부분이 다시 나왔죠. 이 리스크적인 측면이 사실 무근인 부분이 존재를 했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이 관련된 유가 관련된 종목들 역시 주가의 하방 모멘텀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 초반 흐름세가 이렇게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 주더라도 이 장 막판에 또 어떠한 이슈가 나올지에 따라서 흥구석유 주가도 이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존재할 때 제가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금일 영상도 시청 계속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 이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발생할 상황인데, 이러한 이슈가 무엇이었을까를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에 이 다마스쿠스 이 부대를 폭격하였다. 그로 인해서 군인 8명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 관련된 기사가 나와 주었고, 또 외신에서도 이라크 내 무장 단체가 이스라엘 수도를 공격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외신 보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인지는 의문점이 드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장 전에 이러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재차 부각이 됐기 때문에 금일 흥구석유나 뭐 한국석유 관련된 주가도 상방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지만 냉철하게 좀 보게 되면 이러한 기사 말고 근원이 되는 유가 흐름세를 좀 파악을 해보면 현재 79달러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난 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하방 모멘텀을 조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중동의 리스크가 다소 완화된 흐름세를 보여주긴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원유 재고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유 재고가 상승하게 되면 공급이 증가니까 당연히 유가는 하방 모멘텀을 받으면서 관련된 흥구석유 주가도 하락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를 했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재고 실제 파악을 해보면 예측치보다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유가의 하방 모멘텀을 주었는데,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상방 모멘텀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말씀 드렸냐면 11월 대선 전에 전쟁 리스크가 재차 부각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유가 역시 상승할 수 있게 되고, 현재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수요적인 측면이 탄탄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관련된 내용들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쟁 리스크는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이라크나 쿠웨이트 같은 주변 산유국에 영향을 주면서 공급 차질 그리고 유가 상승 모멘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소매 판매가 잘 나왔죠. 예측치가 0.4%
0.5%, 실제가 0.7%를 기록을 해 주었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측치보다 실제가 다 높게 나와준 순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업 경기 실사 지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조업 지표도 좋은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심지어 중국의 경기 상황도 조금씩 이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예측치 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의 예측치가 50.1이었는데 실제가 50.8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수요적인 측면도 앞으로 탄탄할 확률이 높겠구나. 중장기적인 흐름세를 봤을 때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유가의 상승세를 이끌면서 흥구석의 주가도 이 상방 모멘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리스크적인 측면은 강조를 드렸었는데, 항상 유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무조건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하방 모멘텀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유류세다. 그래서 유류세 관련된 이야기가 스며시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하방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정확한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트는 주봉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래 골리가 달리면서 11선에서 지지를 받아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간에서도 투자 심리가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결국에 지금 뭐 장 초반에 나왔던 그런 이슈들과 같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재차 부각이 계속해서 강하게 돼야 됩니다. 심지어 7월과 8월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전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쟁 리스크를 계속해서 부각할 확률이 높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가가 상승하게 되고 흥구석유 주가도 상승 모멘텀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흐름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일단은 11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 5일선을 돌파하는 그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5일선을 돌파하고 나서 재차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흥구석유의 주가 흐름세는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뭐 중장기적인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보다도 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용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도 살펴보게 되면 일봉으로 우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봉으로 체크를 해보면 4월 15일 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지금까지 좀 지지부진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다소 완화가 되었고, 유가도 현재 원유에 대한 원유 재고량, 이 재고량 측면이 높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하방 모멘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서 제가 큰 그림에서 주봉에서 이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에는 전쟁 리스크가 재차 부각이 되거나 혹은 이 유가의 흐름세가 상방 모멘텀으로 바뀔 때, 특히 경제 회복세, 이 경제 지표도 중요한데 이 중국의 경제 회복세가 가시화되면 될수록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흥구석유 주가도 이 상방 모멘텀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주봉으로 다시 살펴봤을 때 우선은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5일선을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흥구석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